포인트 17번 설정 가겠습니다. 이 설정이라는 거는 새로운 출제 기준에서 제어판 대신에 설정으로 대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겠습니다.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 시스템에 환경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개념인데 설정이에요. 설정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설정한 거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할 때도 바로 설정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수행한다. 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설정이다라는 거예요. 설정. 이 설정은 이제 데스크탑 PC 외에도 태블릿 개념 그리고 터치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실행하는 방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설정이 실행이 돼요. 다이렉트로. 그러면 제가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설정의 시옷, 바로 이 부분이죠. 설정 바로 있습니다.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처음 설정 들어왔으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고요. 시스템에서 가능한 작업들, 일단 화면에 나와 있는 것 먼저,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소리, 알림, 전원,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장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블루투스, 요즘 뭐 블루투스 모르는 분 안 계실 거고요. 블루투스, 그 다음에 프린터 마우스.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블릿,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와이파이, 그 다음에 비행기 모드, 그 다음에 VPN. VPN이라는 거는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래서 가상 사설망을 뜻하는 거고, 개인 설정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배경을 바꾸는 거는 극히 개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잠금 화면, 그 다음에 색, 이런 건 개인 설정. 여기서 얘기하는 앱이라는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제거라든가 기본값, 그 다음에 옵션 기능. 옵션이라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OPTION. 어디에서 어떤 작업이 되는지 좀 유념해서 보시면 돼요. 계정에서는 이제 내 계정이라든가 메일, 동기화, 그 다음에 회사나 가족, 이건 나중에 배울 때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및 언어에서는 음성, 지역, 날짜, 이런 걸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게임, 그 다음에 접근성은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레이터 그러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레이터라고 표현을 했고, 읽어주는 기능이죠. 그 다음 돋보기, 고대비.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검색은 뭐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위치, 카메라, 마이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하죠. 업데이트 및 보안,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든가 복구, 그 다음에 백업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또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렀거든요. 시작 화면에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에서 주어진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기능은 주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왜냐하면 삭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아름아름 하나씩 또 삭제가 된다고요. 실수로, 뭐 고의로 삭제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삭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자주 쓰는 기능에 대해서는 시작 화면에 고정시킬 수 있다더라라는 거. 이번에는 바로가기 키, 윈도우 키 누르고 I도 돼요.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윈도우 키 누르고 I 설정.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설정을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는 거는 우리가 바로가기 키, 윈도우 키 누르고 X 기억나십니까?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그리고 N을 눌러도 돼요. 바로 설정이 N이에요. 그 다음 검색 상자에서 설정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설정 앱을 클릭해서 실행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설정, 바로 이 부분이죠.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N을 눌러도 돼요. 설정에 N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때는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ms-settings 콜론까지 ms 대시 또는 하이픈 settings 콜론 외우셔야 되겠죠. MS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세팅, 우리가 세팅하다 그러면 설정 이런 뜻이 있는 거죠. SETT T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ING S 그다음에 콜론까지 얘를 실행해서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고 난 다음에 실행해서 MS 세팅즈 콜론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MS 세팅즈인데 파일 탐색기 윈도우 키 누르고 E 파일 탐색기에서 주소 표시줄에 ms settings 콜론을 입력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 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마찬가지로 ms settings 콜론 마찬가지로 엔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ms settings 콜론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또는 파일 탐색기 주소 표시줄 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ms-settings s 콜론 입력한 다음에 확인 또는 엔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설정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작업 표시줄 설정이 있어요. 거기서 홈을 누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 설정에 들어가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 그 홈 화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 개인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도 홈을 누르면 설정 홈으로 들어가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 들어간 상태에서 홈 누르게 되면 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설정 홈으로 간다는 얘기고 작업 표시줄 알림 가장 오른쪽 쪽에 바탕화면 보기 바로 왼쪽 옆에 있죠. 모든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설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설정 들어가는 방법 잘 알고 가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주 사용하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시작 화면의 고정을 클릭해서 시작 화면에 고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각 항목들을 유저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설정 홈페이지로 돌아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지금 이 화면이 설정의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인데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전원 및 절전을 제가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 홈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홈 화면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ms settings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ms setting s까지 하고 콜론 얘는 뭐냐면 설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URI다 해서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URI 스키마 이렇게 불러요. 유니폼은 한결같은 교복, 군복, 제복 이런 뜻이 있죠. 유니폼은 한결같은 균등한 리소스는 자원이고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건 식별자죠. 식별자. 그렇기 때문에 소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그 역할. 그래서 세팅으로 가는 URI 스키마는 ms-settings s 콜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배웠지만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 그다음에 파일 탐색기 윈도우 키 누르고 E,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주소 표시줄이고 실행에서는 입력란에 ms-settings s 콜론을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죠. 앱 기능인데 여기서 앱이라는 거는 app, 어플리케이션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앱을 가져올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 기능을 이용해서 앱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앱을 실행할 때에 별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앱을 이동 및 수정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거할 때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별로 검색, 정렬, 그 다음에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설정에 앱 들어가서 앱 및 기능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앱 및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윈도우 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열기죠. 거기에 가게 되면 앱 및 기능이 있어요. 맨 위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눌렀습니다. 맨 위에 앱 및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URI MS 세팅즈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콜론까지.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고 난 다음에 MS 세팅즈 S까지 하고 콜론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입력하고 설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뒤에다가 apps 앱즈 어플리케이션 앱들, 그 다음에 피처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 특징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앱들의 기능, 앱들의 특징 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MS 대시 좀 길어요. 세팅즈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의미 그대로 생각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세팅즈 설정에 콜론 앱들 피처스 특징 기능을 알아보러 들어간다. 이렇게 영어 공부 단어 공부하듯이 좀 스펠링은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딱 봤을 때 그 뜻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SS 붙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실행이라든가 파일 탐색기,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른다. 실행에서는 확인 버튼이고요. 그럼 얘도 한번 우리 이번에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눌렀거든요. 그리고 MS- 세팅즈 S 콜론 앱 S 피처스 S까지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앱 및 기능이 열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을 가져올 위치 선택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한 없는데 단 처음이니까 한번 보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유사한 앱이 있는 경우는 알림, 그다음에 제공하지 않는 앱을 설치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 표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만 가려고 권장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선택적 기능 앱 실행 별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바로 이 부분이죠. 드라이브별로 검색, 정렬, 필터링 다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앱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앱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려면 목록을 선택한다. 무슨 얘기냐? 3D 뷰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제거, 이동, 제거 고급 옵션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앱 및 기능에서는 이제 제거할 때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렬 이름, 크기, 설치 날짜로 정렬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필터 기준, 모든 드라이브, 각 드라이브별로 필터 기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앱 및 기능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앱 및 기능에서 가능한 작업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앱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일을 보낼 때, 그다음 뭐 지도를 볼 때, 음악을 듣고자 할 때, 또는 사진을 볼 때, 그다음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를 볼 때, 그다음 웹 브라우저, 이런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할 앱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에서 사용할 앱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기본 앱이에요. 그래서 파일 형식별로 기본 앱 선택 가능하고, 프로토콜별 기본 앱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앱별로 기본값 설정이 지원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는 기본 앱으로 돌아가려고 할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초기화해서 초기화 버튼이 있어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로 돌아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권장 기본값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설정의 앱의 기본 앱이에요. 이전에 봤던 대로. 그 다음에 얘는 URI가 MS 세팅즈 콜론, 그 다음에 디폴트 DEFAULT 디폴트. 그러면요 컴퓨터에서는 기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주어지는 값, 그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apps apps, 그러니까 디폴트 기본적인 앱,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URI 기본 앱은 ms settings 디폴트 앱 apps. 자, 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설정 앱 기본 앱, 바로 들어가죠. 윈도우 키 누르고 이번에는요 I 누르겠습니다. 자, 홈에서 앱, 바로 이 부분이죠. 앱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 요 전에 봤던 건 이제 앱 및 기능이죠. 앱 및 기능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앱 및 기능하고 오른쪽에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거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및 기능은요,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새로운 출제 기준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설정이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제거 및 변경은요, 제어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윈도우즈 10에서 제어판과 설정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계속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요. 우리 아까 앱 제거할 때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예전에는 여기서 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여기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앱 및 기능에서 이 부분에서 제거를 해도 되는 거고, 앱을 제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및 기능 관련 설정 들어가서 제어판에서 해도 돼요. 그러면 보세요. 윈도우즈 10에서 이 설정하고 제어판 두 개가 공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작 메뉴를 누르고 액세스 2016을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제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거를 누르게 되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어디로 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제어판의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으로 옵니다. 여기서 제거하라 이렇게 떠요. 그러면 아니 윈도우즈 10에서 설정 밀기로 해놓고 왜 자꾸만 제어판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 출제 기준은 설정만이에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다 그래서 제어판을 전혀 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도 언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조심하시고요. 네, 기본 앱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I, 앱,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앱 및 기능에서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관련 설정. 이번엔 기본 앱. 기본 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메일을 보낼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 앱을 쓸지, 지도, 그다음에 음악 플레이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앱을 쓸지 여기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이 기본 앱은 여기 같은 경우 음악 들을 때 어떤 거를 들을 거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앱 선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본 앱, ms settings, 디폴트 apps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권장 기본값 초기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는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 형식별로 기본 앱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프로토콜별로 기본 앱 선택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앱별 기본값 설정, 바로 이 부분에서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앱은 별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작업할 때 어떤 앱을 선택해 놓을지 그 부분 외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갈까요?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우리 DISPLAY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의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예요.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얘는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 쓰이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직접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URI가 ms settings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간단해요.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실행이나 파일 탐색기, 그다음 웹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입력한다라는 거고, 얘는 우리 바탕화면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따 개인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서, 자, 디스플레이가 떴죠? 디스플레이에서 가능한 작업, 가능하지 않은 작업, 특히 해상도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거 먼저 좀 알고 가시고요. 야간 모드를 온오프 할 수 있어요. 야간 모드 지금 색깔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켬, 끔 했을 때 바로 그 야간 모드. 그다음에 야간 모드 설정, 강도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모드 예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몰부터 일출까지 또는 시간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켜기 끄기, 오후 몇 시, 오전 몇 시, 이런 부분들. 야간 모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은 밤에 사용자의 숙면을 방해하는 청색광을 방출해 준다. 그래서 야간 모드는 사용자의 숙면을 돕도록 더 따뜻한 색을 표시해 준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야간 모드.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야간 모드 설정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함,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상도 먼저 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요.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 100%가 권장인데 125, 150, 175 이렇게 줄 수 있어요. 125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커졌잖아요, 그죠? 배율이. 그래서 100% 다시 100%를 갖고, 그 다음에 고급 배율 설정도 있어요. 고급 배율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방향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가로인데 대칭 이동, 세로인데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여러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그래픽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가능한 작업이다라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텍스트로 좀 살펴보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야간 모드 설정,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배율 및 레이아웃,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상도, 당연히 고급 배율 설정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방향 가로 세로, 그다음에 가로 세로, 대칭 이동,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여러 디스플레이 연결,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그 다음에 그래픽 설정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들어가는 방법, 설정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바로 가기 메뉴에서 URI는요 MS 세팅즈 콜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였다라는 거죠.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그게 개인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 개인적인 설정인지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배경 바꾸는 거 내 맘대로죠. 개인이죠. 색도 마찬가지고, 화면 잠그는 거 개인 설정이죠. 내 맘입니다. 테마 바꾸는 거, 글꼴, 그 다음에 시작 화면, 시작 메뉴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극히 뭐다, 개인 설정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경 쓰시면 어렵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설정에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이 있어요. 얘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처럼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URI인데요. 배경 같은 경우는 MS 세팅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요. 좀 스펠링이 긴데 퍼스널 그러면 개인의, 그죠?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러면 개인, 그죠? 그 다음에 대시 백그라운드가 배경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하, 배경 같은 경우 URI MS 세팅즈 퍼스널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대시 백그라운드 배경, 이렇게 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세요. 백그라운드 배경. 색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가면서 컬러즈, 또는 얘는 너무 기니까 그냥 MS 세팅즈 컬러 S까지. 그 다음에 잠금 화면, 얘는요 락 스크린 그러면 잠금 화면 말 그대로. 테마는요
THEME 우리가 이제 테마라고 발음하지만 영어에서는 seems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THEME theme 그럼 주제 이런 뜻이 여기서는 S 붙여서 테마. 그다음에 글꼴은요 폰트 FONT 폰트. 그다음에 시작 스타트.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 태스크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MS 세팅즈 콜론에서 개인이니까 퍼스널라이제이션 배경은 백그라운드 색은 컬러 잠금하면 락 스크린 그다음에 테마 심즈 글꼴은 폰트 시작은 스타트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은 태스크바. 가볍게 달달달 해보시는 마시고요. 이 개인 설정 부분은 지금 우리 보면 텍스트로 정리를 쭉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장황하고 길게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요 이거는 뭐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고 이해가 전혀 안 가세요. 그래서 개인 설정 부분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가 눌렀고요. 자, 디스플레이 설정, 그 다음에 개인 설정을 클릭하고 들어간다 라는 거죠. 홈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개인 설정 어디에요? 여기에요. 배경, 잠금, 화면, 색 그렇게 개인적인 것들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부터 가요. 배경인데 자, 배경 그러면 무슨 생각나세요? 배경 바꿔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각하세요. 우리 텍스트 그대로 보고 전혀 이해 안 가십니다. 배경 바꾸는 거. 근데 사진, 단색, 슬라이드쇼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만 조금 눈여겨 보시면 돼요.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단색으로 슬라이드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사용자가 사진 선택할 수도 있다더라라는 거고 찾아보기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 선택, 채우기, 맞춤, 확대, 바둑판식 배열, 가운데, 스팬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라는 거죠. 배경을 줄 때 어떤 형식으로 배경을 줄지 그 정도. 이게 바로 배경이에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색은 색 선택이에요.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밝게 어둡게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투명 효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내 배경 화면에서 테마 컬러 선택 클릭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색, 그 다음에 윈도우즈 색상표, 사용자 지정색을 갖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시작, 작업 표시줄 및 알림센터, 다음 표면의 테마 컬러 표시 체크하게 되면 시작이나 작업 표시줄 및 알림센터에 테마 컬러 표시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및 창 테두리, 가능한 작업, 안 가능한 작업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는 말 그대로 화면을 잠그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배경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추천, 사진, 슬라이드 쇼가 있고 그 다음에 잠금 화면에서 세부 상태를 표시할 앱 하나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로그인 화면에 잠금 화면 배경 그림 표시할지 안 할지 여부. 로그인 화면에 그 다음에 화면 보기 설정. 그래서 화면 보기 설정은 어디서 한다고요? 잠금 화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잠금 화면 보기 뭘로 할 건지 뭐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3차원 텍스트라든가 리본, 비눗방울, 빈 화면, 사진, 뭐 춤추는 다각형 이런 부분들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뭐 3차원 텍스트 그럼 설정 들어가게 되면 3차원 텍스트 여기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 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텍스트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글꼴 선택, 회전도 가능한 거고 해상도, 크기, 뭐 회전 속도, 그다음 표면 스타일, 단색, 텍스처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한번 보기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미리 보기도 가능한 거고 대기 시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로그인 화면 표시 요거는 좀 신경 쓰시고요.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다시 시작할 때 로그인 화면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원 관리 여기서도 가능한 거고 화면 보기 어디서 가능하다? 잠금 화면, 그 다음에 화면 시간 제한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전원 및 절전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다시 홈, 개인 설정, 잠금 화면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 그대로고, 그 다음에 테마 가겠습니다. 테마는 좀 신경 쓰실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경, 색, 소리, 마우스 커서, 그러니까 우리가 극히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 커서 같은 거 한번 눌러볼까요? 보세요. 마우스 커서 들어가게 되면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단추에서 왼쪽 오른쪽 기능 바꾸기가 가능해요. 이거는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마우스 오른손잡이가 쓰다가 다시 왼손 쓰시는 분이 쓰실 때는요, 이게 좌우가 바뀌잖아요. 그때 쓰는 단추고, 두 번 클릭 속도 느리느냐 빠름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클릭 잠금 사용, 바로 이게 단추 탭이고, 그 다음에 포인터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포인터 그림자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옵션, 포인터 속도 선택, 느림 빠름, 포인터 자국 표시, 입력할 때 포인터 숨기기, 컨트롤 키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 바로 여기서 다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휠을 한 번 돌릴 때마다의 스크롤할 양,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 한 번에 한 화면씩, 바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휠을 상하로 이동할 때 스크롤할 문자의 수,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바로 여기서 작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우스 커서에서. 그 다음에 소리, 윈도우즈에서의 기본값, 언제 어떤 소리를 낼지 여기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 바로 다 테마에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테마. 그 다음에 배경, 그리고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테마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련 설정,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에요. 테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테마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컴퓨터, 우리 휴지통 하나만 있었죠. 그 다음에 문서, 제어판, 네트워크 아이콘을 갖다가 바탕화면에 놓을 수 있어요.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윈도우즈 10에서는 내 P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컴퓨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완벽한 것 같지만 이런 실수들을 해요. 그럼 여기도 내 PC라고 바꿔줬으면 좋으련만 아직도 내 컴퓨터라고 해놓고 여기는 내 PC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 내 PC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 변경도 가능하고요. 아이콘 변경, 여기서 아이콘 변경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본값 복원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 허용할지 안 할지 여부. 자, 바탕화면 아이콘 5개 다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내 PC, 내 컴퓨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 부분 TS, 이건 이제 계정이죠. 제어판, 그다음 휴지통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문서가 되는 거죠. 얘는 바로 그거예요.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테마에서 있다라는 거. 테마. 자, 컴퓨터가 말씀드린 대로 내 PC가 되는 거고, 휴지통은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문서 요거, 그다음에 제어판은 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요 내 PC는 두셔도 되고, 그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제어판 일반적으로 휴지통 하나만 놓게 되죠. 적용. 그러면 이제 휴지통 하나만 바탕화면에 놓인다라는 거고, 이건 조심하시고요. 테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이번엔 글꼴이요. 글꼴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글꼴 추가할 때 여기서 끌어서 놓기 보이시죠?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글꼴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글꼴 크기 변경, 여기서 그 다음에 제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실 거, 이 글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보세요. C에 윈도우즈의 폰트 S, 그 다음에 확장자가 TTF,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글꼴 여러 가지가 있죠. 글꼴이. 또 하나 눌러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 C의 윈도우즈의 폰트라는 폴더에 있다라는 거. 확장자는 TTF. 당연히 또 하나 요거 제거도 가능해요. 글꼴 추가도 가능하고 제거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클리어는 깨끗한, 타입
유형. 그래서 클리어 타입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갖다가 가독성이 높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또 다음. 자, 어느 게 더 깔끔해 보이나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입니다.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이게 바로 글꼴이에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데는 뭐라고요? 개인 설정이에요. 배경 내 맘대로, 색 내 맘대로, 잠금화면 내 맘대로, 테마도 내 맘대로, 글꼴 내 맘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작과 작업 표시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왔어요. 이 시작은요, 제가 항상 그 우리 처음 배울 때 윈도우즈의 특징 배울 때 GUI 기억나십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하고 컴퓨터하고의 인터페이스를 그래픽을 갖고 하겠다, 아이콘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가 역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시작에 오니까는 이거 뭡니까? 순 텍스트로 뭔가를 다 선택하게끔 돼 있죠. 근데 그도 그럴 게 보세요.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 표시를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표시할까요? 뭐 그려놨다 손 치더라도, 아이콘으로 만들어놨다 손 치더라도 혼돈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로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 윈도우즈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윈도우즈는 다 GUI 환경이라며, 그림 가지고 한다며, 근데 왜 텍스트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어쩔 수 없죠. 가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안 한 거만 구분 잘 하세요. 얘는 시작이에요. 시작 메뉴, 시작 화면.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서 앱 목록 표시 할 거냐 안 할 거냐,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한 앱 표시 할지 안 할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 할지 안 할지, 여기서 체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추가한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때때로 시작 메뉴에 제한 표시 할지 안 할지 여부, 그 다음에 전체 시작 화면 사용, 그 다음에 이 부분 시작 메뉴의 점프 목록, 작업 표시줄 또는 파일 탐색기의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 표시, 여기가 켬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거기에 최근에 연 항목이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시할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튼 GUI에 역행하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 시작 메뉴 기억나시죠? 우리 이 부분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 파일 탐색기, 뭐 설정, 문서, 다운로드, 음악, 사진, 동영상, 네트워크, 개인 폴더 쭉 있지 않습니까? 다 선택을 해볼게요. 다 선택을 해보고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메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다 꺼보겠습니다. 다. 시작 메뉴 없죠? 바로 여기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일 탐색기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뭐 요 정도 선택을 하고 나서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죠? 그걸 뜻한다라는 거고, 다시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에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그래서 가능한 작업, 가능하지 않은 작업들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 표시줄, 얘도 마찬가지예요. 작업 표시줄에서의 기능이에요. 작업 표시줄 잠금할지 안 할지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켬 하면 자동적으로 숨겨진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태블릿 모드에서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 자, 이건 한번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 화면은 안 보였지만 지금 작업 표시줄 아이콘이 좀 작게 표시가 됐어요.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작업 표시줄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 기억나시죠? 우리 에어로피크 할 때 배웠던 거, 마우스를 이동할 때 미리 보기를 사용해서 바탕화면 미리 보기, 여기가 켬 돼 있어야지만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뒤에서 이렇게 설정 켬 너무 많아요. 그죠? 작업 표시줄에서 얘가 켬으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있어요.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윈도우 키 누르고 X, 우리 빠른 링크 메뉴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명령 프롬프트, 우리 명령 프롬프트 할 때 배웠잖아요. 얘를 윈도우즈 파워쉘로 바꾸기를 여기를 켬, 그럼 이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GUI 환경 맞습니까? 아무튼 가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단추에 배지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이 배지는 배지예요. 배지. 큰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 위치, 이거는 좀 신경 쓰세요. 상하 좌우 다 돼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다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끌기 해도 되는 거고 50%까지 가능한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항상 레이블 숨기기, 그 작업 표시줄 꽉 찼을 때 안함,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사용자 지정 방법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윈도우즈 10에서 작업 표시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또 도움말이 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알림 영역,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쭉.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크기,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크기, 작업 표시줄에 시스템 아이콘 나타나게 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여러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피플, 작업 표시줄에 연락처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에요. 네, 작업 표시줄입니다. 그래서 개인 설정에서는 일단 뭘 외우시냐면, 뭐 외우지는 마시고요. 배경,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경 바꾸는 거 내 맘이에요. 색 바꾸는 건 제 맘입니다. 잠금하면 내 맘이에요. 테마도 글꼴도 시작 메뉴 화면 작업 표시줄 극히 개인 설정 내 맘이에요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 설정이에요.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지고 어려워진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책이니까 텍스트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개인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배경, 색, 잠금화면, 테마, 글꼴, 시작, 작업 표시줄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시간 나실 때 한번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자꾸 눈으로 익히시고 이런 기능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익숙해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 이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방법 가급적이면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 거, 개인 설정에 해당되는 부분, 배경, 잠금화면, 색, 테마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 들어가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꼭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만져보세요 라는 게 숙제입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정보인데요. 말 그대로 내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기종이고 어떤 CPU를 사용하고 어느 크기의 램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윈도우즈 정품 여부 이런 것들인데 가겠습니다.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를 클릭해도 되고요. 설정에 지금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 설정을 들어가고 홈을 누르고 난 다음에 시스템의 아래쪽에 오면 정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PC가 모니터링 되고 있다, 모니터링 되고 보호되고 있다, 이 부분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 바이러스 및 위험 방지, 방화벽, 네트워크 보호, 방화벽은 이제 뒤에서 배우니까. 그 다음에 장치 사양, 그래서 디바이스 이름, 프로세서는 뭐예요? CPU를 뜻하는 거죠. 이런 CPU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설치된 램의 크기, 그 다음에 장치 ID, 제품 ID, 그 다음에 시스템 종류라는 건 이제 64비트 운영체제냐 32비트 운영체제냐. 그래서 우리가 64비트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x64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펜 및 터치, 그 다음 이 PC의 이름 바꾸기라든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게 되면 윈도우즈의 사양, 윈도우즈 10 프로고, 그 다음에 요 버전, 요 밑에 있는 이 버전이요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 날짜, OS 빌드, 그 다음에 제품 키 변경 또는 윈도우즈 버전 업그레이드, 이 부분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죠. 여기 보면
프로세서하고 설치된 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 직접 설정 가능하다,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안 돼요? 보기만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르는 거죠.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그 다음에 시스템을 클릭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윈도우 키 누르고 X, Y를 누르면 돼요. 한번 볼까요? 윈도우 키 누르고 X 눌렀습니다. Y, 여기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시스템을 클릭해도 되고 Y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URI MS 세팅즈, 그 다음에 콜론 about이요. about, 뭐뭐에 대하여 정보라 그래가지고 뭐 information 뭐 이렇게 안 나타내고 about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설정 외에 이제 시스템 정보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윈도우 키 플러스 R 누르고 난 다음에 요거요. ms info.32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32 윈키에서 윈키 누르고 R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도 시스템 정보가 떠요. ms info 32.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창 cmd 기억나시죠? 거기서 시스템 정보 그냥 그대로 인포, 우리가 인포메이션도 정보지만 인포메이션을 줄여서 인포 이렇게 해도 정보예요. 시스템 인포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가기 키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를 눌러도 된다라는 것도 요거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배운 거고 기억나시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 ms info 32하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시스템 인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R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ms info 32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세요. 여기도 바로 시스템 정보가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OS의 이름이라든가 버전, 그 다음에 시스템 그 프로세서 여기 있네요. 프로세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총 실제 메모리,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실제 메모리, 그 다음에 총 가상 메모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가상 메모리, 얘도 바로 시스템 정보예요. ms info 32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cmd에서 시스템 인포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고 난 다음에 cmd 치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서 system 시스템 정보 인포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도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하나씩 실습하면서 확인하시면 되죠. ms info 32 시스템 인포 외우시고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32비트는 x86, 그 다음에 64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x64 기억나시죠?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보의 가문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시작의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의 시작에서 바로가기 메뉴의 시스템, 그 다음 윈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Y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또는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제어판에서도 가능해요. 제어판의 시스템, 그 다음에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 들어가면 이제 내 PC의 바로가기 메뉴, 그러니까 내 PC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다는 얘기죠. 바로가기 메뉴는 거기서 자세히 해서 속성을 눌러도 돼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배운 대로 ms 인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R 실행해서 컨트롤 한 칸 띄고 시스템, 그럼 제어판의 시스템 그게 열려요. 컨트롤은 제어판이고 시스템은 시스템 정보 그 부분, 이것도 이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대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시스템 인포 얘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 다음에 ms settings,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about 시스템의 정보다라는 거. 그래서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시스템 정보 보는 방법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뭐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바로 시스템 정보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여기 들어가서 CPU라든가 램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접근성이라는 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편하게 하겠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시력이라든가 청력, 기동성에 따라서 컴퓨터의 설정을 갖다가 조절해 주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사용해서 음성 명령으로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바로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설정의 접근성이고, 바로 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요. U 누르면 돼요. U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U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뜨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본 그 디스플레이, 네, 이 디스플레이는 접근성에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접근성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그 다음에 텍스트 커서, 돋보기, 색상 필터, 고대비, 그 다음에 내레이터, 그 다음에 청각,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청각에 관련된 부분들, 오디오, 그 다음에 선택 자막,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음성 명령,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아이 컨트롤. 결론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누르게 되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포인터가 커지죠. 그 다음에 포인터 색깔 변경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화면 터치 시 터치 지점 주변에 시각적인 피드백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이런 것들. 그래서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텍스트 커서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돋보기, 이미 우리가 돋보기는 바로가기 키에서 배웠었죠. 돋보기 켜기 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더하기 키를 누르면 돋보기가 켜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ESC 누르면 돋보기가 꺼진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돋보기 확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 당연히 확대 개념이고 마이너스는 축소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도 기본값 100%. 그 다음에 돋보기 화면 변경인데, 여기서 보면은 돋보기로 화면 변경할 때 도킹,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렌즈 이렇게 형태로 줄 수도 있어요. 요 바로가기 키도 좀 조심하시고, 전체 화면은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F, 전체 화면이니까 풀 스크린에 F가 되는 거고, 도킹은 D, 그 다음에 렌즈 형식으로 나오는 건 L. 이런 것들도 간단하지 말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필터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대비 켜기 끔, 고대비 켜기를 한번 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괜히 눌렀나요? 네, 일단 기다려 봤다가 바로 이겁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죠. 다시 끔으로 하고,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그 다음에 나레이터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보세요. 나레이터를 시작하는 바로가기 키를 허용하겠냐라는 부분하고,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엔터 키를 눌러서 내레이터를 켜기 끄기, 요거 외워 주셔야 되겠죠. 윈도우 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 내레이터 켜기 끄기, 요 정도는. 그다음 오디오 부분들, 그다음에 선택 자막, 그다음 음성 명령, 키보드 입력 대신 말하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키보드가 없는 디바이스 사용, 화상 키보드 사용이라는 거는 지금 화상 키보드 사용을 누르니까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우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아이 컨트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죠. 여기 보면 TTS라고 있어요. 텍스트 음성 변환인데,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 TTX.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죠. 텍스트는 T, 투 그쪽으로 가다, 스피치, 그죠? 말로, 음성으로 그런 뜻이고, TTS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좀 텍스트 음성 변환 TTS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접근성 기능이에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라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알고 가시고,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U, 그 다음에 설정의 접근성, 컨트롤이 아니고
윈도우 키 플러스 U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장치 관리자는 말 그대로 장치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설치된 디바이스, 여기서 얘기하는 디바이스, DEVICE, 디바이스가 장치란 뜻이에요.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설정이라든가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바로 장치 관리자고,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 단추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장치 관리자를 클릭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검색 상자에서 장치 한 칸 띄고 관리자 입력하고 난 다음에 장치 관리자 앱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인데 우리 시험 출제 기준은 설정이기 때문에 제어판으로 들어가는 방법 말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장치 관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장치 관리자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 디바이스들, 장치들이 쭉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 컴퓨터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라든가 디바이스 사용 안함 제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 속성, 이런 것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정도. 그래서 업데이트, 디바이스 사용 안함 제거, 하드웨어 변경, 그 다음에 속성,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장치 관리자, 예를 들어서 모니터 같은 경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드라이버 업데이트, 드라이버 사용 안함, 디바이스 제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 속성, 이런 것들 가능하다 안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장치 관리자예요. 이번에는 이제 관리 도구예요. 아까는 이제 장치 관리자였고, 이 관리 도구는 제어판의 폴더이다라는 거고, 윈도우즈 관리를 위한 도구, 그래서 시스템 구성이라든가 정보, 고급 사용자용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근데 얘는 제어판의 관리 도구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 상자에서 관리 한 칸 띄고 도구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검색된 윈도우즈 관리 도구 앱을 갖다가 실행하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컴퓨터 관리에 가게 되면 저장소가 있어요. 당연히 저장소니까 디스크 관리가 되겠죠. 디스크 관리에서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열기, 탐색, 그 다음에 파티션을 활성 파티션으로 표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포맷, 그 다음에 볼륨을 확장, 그 다음에 축소, 그 다음에 미러 추가, 그 다음에 볼륨 삭제, 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좀 조심하시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제가 지금 관리 상자에다가, 검색 상자에다가 관리 도구라고 타이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엔 보이진 않지만, 하지만 검색된 건 여기 보이죠? 윈도우즈 관리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잠시 기다리기로 하고요. 자, 이게 바로 관리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보기에서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컴퓨터 관리, 그 다음에 뭐 작업 스케줄러, 인쇄 관리, 이벤트 뷰어, 시스템 정보, 시스템 구성, 성능 모니터, 그 다음에 복구 드라이버, 뭐 디스크 정리, 그 다음에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다 배우는데, 메모리 진단,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관리 도구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컴퓨터 관리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럼 이제 컴퓨터 관리가 뜨겠죠. 바로 이 부분, 여기 오게 되면 디스크 관리가 있어요. 디스크 관리를 클릭하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들, SSD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열기, 탐색, 파티션을 활성 파티션으로 표시,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 드라이브 문자 D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포맷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포맷 누르면 다 날아갑니다, 데이터. 그다음에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확장, 그다음에 미러 추가, 그다음 볼륨 삭제,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속성, 도움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파워 유저인 분들이 주로 많이 만지시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포맷을 누른다거나 볼륨 삭제를 누른다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한 번에 순간에 날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오늘 강의만 들으시고 요거는 실습을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관리 도구는 제어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방금 전에 봤던 요 부분은요. 자,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시작 버튼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열기죠. 여기서 디스크 관리. 요 디스크 관리는 많이 사용을 해요. 디스크 관리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관리 도구에 복잡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 이렇게 들어가요. 방금 전에 봤던 대로 그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업 끝나고 이 부분은 절대 보기만 하시고 강의만 보시고 이거는 실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볼륨 삭제라든가 포맷 이런 거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싹 다 날아간다는 거 조심하시고 시험 문제 나온 부분 요거 가능한 작업 아닌 작업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인데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윈도우즈의 GUI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매우 중요한 입력 장치 중에 하나죠. 설정의 장치에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요. 검색 상자에서 마우스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설정 앱을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 URL는 MS 세팅즈, 그 다음에 마우스 터치패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마우스 터치패드. 자, 마우스도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I 누른 상태에서 장치에 마우스를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 단추 선택,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동시에는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뭐 동시에 이러면 틀리는 거죠. 왼쪽 오른쪽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커서의 속도, 커서 속도를 1부터, 자,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느려지죠. 1부터 20까지 줄 수 있다라는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 너무 느려졌죠. 지금 굉장히 느리죠. 커서 속도 중간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릴 때 스크롤할 양, 그래서 한 번에 열어줄, 한 번에 한 화면씩, 한 번에 열어주는 경우 지금 여기 한 번에 스크롤할 줄수 선택이 가능한데 한 번에 한 화면씩, 그럼 얘가 비활성화가 돼 버린다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한 번에 열어줄 했을 때 한 번에 스크롤할 줄수 선택 1에서부터 100까지 숫자적인 개념. 그 다음에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 얘는 뭐냐면요, 지금 얘가 활성창이고 요 뒤에 있는 파워포인트 화면은 비활성창이거든요. 이 마우스 요게 활성, 얘가 비활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제가 여기서 드래그를, 마우스 드래그를 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죠. 여기요. 지금 제가 드래그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휠 부분을. 근데 비활성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을 켬 보세요. 아까랑 다르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비활성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을 할지 안 할지 여부. 지금 켬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켬으로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못 쓰고 알면 쓰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죠. 비활성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 설정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이제 마우스가 끝이에요. 끝인데 여기 보면 관련 설정에서 추가 마우스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마우스 옵션 이미 살펴본 건데 얘가 제어판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정과 제어판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출제 기준에서는 설정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안 나올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왜? 지금 설정에 들어와서 마우스에서 관련 설정에서 추가 마우스 옵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미 살펴본 대로 단추 구성, 오른쪽 단추, 왼쪽 단추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클릭 속도, 클릭 잠금 사용, 그 다음에 포인터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포인터 그림자, 그 다음에 포인터 옵션 속도, 그 다음에 포인터 자국 표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를 때 포인터 위치 표시 설정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휠,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 그 다음에 상하 이동할 때 스크롤할 문자의 수,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마우스예요. 마우스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직접 또 실습해 보셔도 됩니다. 네, 포인트 17 마지막 사용자 계정 정보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인데요. 그 정보라는 건 계정의 이름이라든가 유형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진 만들기에서 카메라나 찾아보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진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실행하는 방법은 설정의 계정의 사용자 정보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URI MS 세팅즈의 유어 인포 너의 정보 이렇게 클릭하고 입력하고, 실행에서는 확인이고 파일 탐색기나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절에서는 이제 엔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계정의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요. 우리 이번에는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고 들어가서 한번 MS 세팅즈에서 유어 인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어 info 너의 정보 확인. 자, 계정 사용자 정보 들어왔죠. 지금 현재는 로컬 계정 TS고, 그 다음에 이 로컬 계정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에 다른 PC에 가서 사용을 했을 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내가 썼던 그 바탕화면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나 찾아보기로 사진 만들기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 및 계정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메일, 일정 및 연락처에 사용하는 계정 추가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 로그인 옵션 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로그인하는 옵션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헬로 월글, 헬로 지문, 핀이라는 거는 우리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개인 식별 번호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있는 그 핀 번호. 그다음 보안키, 비밀번호, 사진 암호. 그다음에 동적 암호도 줄 수도 있고, 동적 잠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리를 비울 때 윈도우즈가 자동으로 장치를 잠그도록 허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로그아웃 했다가 로그인 한 후 다시 시작할 때 자동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앱을 저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켬끔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로그인 화면에 내 전자메일 주소와 같은 계정 정보를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 이 부분은 이제 회사라든가 기관, 학교 이런 데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 사용자, 일반 사용자들은 가족 및 다른 사용자, 여기서 이 PC에 다른 사용자 추가, 여기서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PC에 다른 사용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계정을 추가해 주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이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를 클릭하고,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가지는 않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사용자 추가, 이걸 눌러서 사용자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암호 입력하고 다음 계속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PC에 새로운 계정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현재는 관리자, 그 다음에 계정 유형 변경, 그러니까 제거도 가능하고 계정 유형 변경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계정 유형이 관리자가 있고 표준 사용자, 표준이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계정 유형은 관리자, 표준이 있다라는 거 보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정 유형. 관리자 먼저 갈까요? 관리자라는 거는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요,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컴퓨터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설정을 변경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파일,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뭐 할 수 있다, 액세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안과 관련된 문제, 그런 것은 다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은요, 보세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의 보안에 다른 사용자, 그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의 시스템 설정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두 가지 계정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표준, 그다음에 관리자 계정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기능,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포인트 17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 설정 부분은요, 설정 부분은 포인터로 나누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강의가 좀 길어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포인트 17 마치도록 하겠습니다.